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2% 상승한 21,998.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5% 내린 2,464.61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11% 하락한 6,333.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자상거래와 자동차 판매 덕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4% 증가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수입 물가도 연료 가격 상승에 지난 두 달간의 내림세를 접고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를 웃돈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전날에 이어 또다시 3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정유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1% 하락한 배럴당 47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미국 뉴욕 증시 장중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수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02%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우리가 쉬었던 전일에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국내 증시와 환율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모처럼 안정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3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기관의 순매수가 나흘 연속 이어진 것이 지수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원화 가치도 급락세를 멈추고 달러원 환율은 1,139원으로 4거래일 만에 내렸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출증 일부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8월 16일 수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보다는 북한 리스크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휴장 기간 중에는 북미 간의 긴장 상황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전반적인 여론 내지는, 언론,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언론사들의 헤드라인, 탑라인이, 대다수,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한반도 리스크로 상당 부분, 금융시장 관련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이미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 내, 일단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가 무엇일까 좀 돌아보게 된다라면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한반도 리스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결국 한반도 리스크에 따른 그리고 상반기 시장을 가장 크게 시장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IT 업종의 향후 방향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소위 말하는 소강 국면을 지나서 다시금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락 추세를 조금 더 깊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어쩌면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점차 IT 업종에 있어서는 도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 그저께였죠.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 2,6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하루, 물론 하루 거래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순매도가 완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변동성 국면 다소간 좀 완화되어가는 분위기는 분명하긴 하지만 변동성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최은정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긴장 상황은 조금 좀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 가격이 다시금 하락 반전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려 왔고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의 어제 전반적인 상승 반전 이런 분위기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한반도에 대한 긴장감 다소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특히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좀 대화로 해결을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탐색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5%가량 상승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SK 하이닉스랄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반도체, IT 부품 업종 반등세 나타날지 아니면 연일 계속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지 부분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공격적인 어떤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 차라리 내수주랄지 아니면 저평가 산업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번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 최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을지훈련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펀드 환매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지각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지각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들의 펀드 가입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글로벌 주식시장 상당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죠. 미국인들의 예를 든다라면 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총 자산, 주택, 채권, 다 해서 자산 내 주식 비중이 35%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 내 탈실한 상황. 그리고 이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그 기간 조정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미국 FOMC에서의 자산에 대한 축소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이런 부분들 다 생각을 하실 때 어쩌면 더 큰 그림에서 골디락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뜨겁지도 그렇게 많이 차갑지도 지금 현재 상반기 시장은 상당 부분 뜨겁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좀 식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모멘텀의 다소간의 둔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지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서는 결국은
순환매 관점 그리고 저평가 회사들에 대한 저평가 주식 찾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반도의 긴장감이 완화돼 가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IT주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하셨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화석 연료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특히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부품주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드려볼게요. 예, 오히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이쪽보다는요. 오히려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그 부품, 핵심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분명히 더 유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의 최대 수요처는 결국 중국이 됐죠. 중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 5년 내 작년 35만 대 수준에서 2020년에는 120만 대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 무려 지금 현재 대비 4배에 가까운 그런 시장의 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로존에서의 대다수의 국가들 지금 화석 연료 자동차 신차 판매에 대한 금지 법안들이 속속 지금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결국은 진짜 화석 연료에 대한 신차 판매 금지 지금 발의 중으로 지금 입법 지금 대기 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시장 화석, 검은 연료에서 전기, 하얀 연료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오히려 완성차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완성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이렇게 대형주들 중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겠죠. 삼성 SDI는 지금 현재 테슬라 배터리 공급 가능성, 지금 대기, 확대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관심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GM의 전기차 볼트 EV 그 생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부품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미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일단 자동차와 관계된 부분들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 세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업종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자동차용 배터리 업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용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구동장치, 결국은 전기 모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다소간 시장이 소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각종 테마군들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 절대 주의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테마군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도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가장 시장에 대한 지배력, 시장에 대한 마켓시어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품주들 찾기에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구동장치랄지 일단은 삼성그룹도 그랬고요. LG그룹도 그랬고 삼성그룹 작년 그리고 LG그룹 재작년 초 그들의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를 좀 돌아보게 된다면요. 자동차용 전장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세상에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꾸준히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차근차근 한 가지씩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지금 현재 다소간 외국인들은 소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결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 오히려 IT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D램이랄지 메모리 반도체 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장 사업 부품, 특히나 저는 자동차 반도체에 특히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핵심, 구동장치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소형주들보다는 일단 대형주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 하지만 점차 어떤 기운의 확산, 관심의 확산 지속되다 보면 중소형주까지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전기차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삼성 SDI나 LG화학, LG전자 같은 부품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들어볼 텐데요. 광복절 연휴를 쉬고 돌아옵니다. 장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대표님? 예,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광복절 휴장 기간에는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로존 증시, 미국 증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한반도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휴장이 되었기에 사실상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오늘은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긴장 완화의 분위기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수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은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한반도 리스크는 완화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과연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이제 그치고 서서히 매수 전환을 하게 될 것이냐. 그 또한 매수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그들의 매수, 이때까지 매도를 해왔었던 한 두 달 정도 매도를 해왔었던 IT 기술주들 다시금 매수세로 매수 반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 사실상 어제 MSCI 한국물 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도 일관이냐 아니면 매수 반전이냐. 한반도 리스크 이게 된다라면 만약에 한반도 리스크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한반도 리스크와는 조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의 핵심 배경, 핵심 원인을 오늘 그들의 수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된 이후 그 이후엔 과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죠. IT 기술주들이 재반등을 하게 될 것이냐, 다시금 시장 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었던 대로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시장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저평가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따라서 시장의 관심 이동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IT 업종 중심에서 내수주와 금융주로의 순환매 과정 분명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밸류에이션 저평가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봐야 될 것이다. 아직 지금 현재의 상황
시장 내 뚜렷한 시장 재료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확산될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중소형주, 테마군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 부품주랄지 아니면 일반 소재 중소형주 같은 그런 쪽에 대한 관심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큰 그림 속에서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매 과정 그리고 원자재주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로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가치가 부각되는 저평가주 또 중소형주 위주의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바닥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의견이신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0선이 시장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PBR을 개념으로 해서 한 배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이런 개념 때문에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박연세일 구간에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한다라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프로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씩은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됐을 때가 2,000 정도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실적 평가만 하더라도 30%가 올라온다면 기본적으로 한 2,600선 정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 세계 대비해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배 아래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 물론 세계 1위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6배, 17배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점을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게 사실은 좀 수급의 측면입니다. 사실은 어디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근 7개월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발 그리고 미국 발에 북한 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리를 얻은 거다라는 거.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리가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런 거리를 외국에서 아마 만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T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지금 현재 IT 쪽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이유는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좀 해보자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관점이 좀 컸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외 변수가 하나씩 좀 줄어들면서 시장은 좀 안정세를 오늘부터는 좀 다시 돌아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좀 기회가 다시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낙폭이 좀 많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저점까지 지금 현재 낮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은 아주 지금 좋게 나올 거라는 이런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유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M&A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북핵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 그리고 뭐 항공 운송도 많이 주가가 좀 낙폭이 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낙폭이 많이 컸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쪽 라인들만 가지고 보면 3,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620억 가까이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PBR 개념으로도 0.88배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될 것 같다. 뭐 요약해 드리자면 낙폭 과대 이런 주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도주였던 IT나 금융 쪽의 여러분들 섹터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종가가 2,334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다시 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못하게 나온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이 사실은 실적 마감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마감 보고서를 제출을 못한 것도 몇 군데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조금 쇼크가 나오는 이런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이런 종목들도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다. 즉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대부분 또 IT 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큰 파도는 넘었다는 판단이셨고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또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또 코스피 200지수 특혜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의 주가는 동종 업종 대비해서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자, 카카오 저는 결론을 먼저 내드리자면 예. 카카오는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또 한번 움직였고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시장에 옮겨가면서 또 여기에 대한 이런 혜택을 좀 많이 얻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카뱅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중 은행들까지도 이제 금리를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주는 이런 어떻게 파급 효과가 나올 정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입계좌 수가 200만 개가 이제 넘어섰다라는 거 그리고 수진액이 1조 원이 육박해지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주가에 더 상승세는 더 올라설 수가 있을 거다. 가장 크게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카카오가 그동안 좀 수익원으로 아직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한 게 뭐냐면 결국 오토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최근에 택시를 부를 때 최근에 이런 카카오의 이런 서비스를 대부분 많이 받아보셨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제는 대부분이 지금 카카오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수익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여기에도 이제 수익화로 하나씩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주가 같은 측면에서도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까지 받아줬습니다. 카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거침없이 12만 4천 원이 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10만 한 6천 원, 7천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우로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사례를 보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례 편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40위권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될 게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적으로 편출입이 이루어지는 9월 선물옵션 만기일 둘째 주가 되겠죠. 목요일 장마감 이후가 될 수가 있는데 거의 6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수입 다시 한번 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 이슈도 생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측만 보면 사실은 조금
비싼 것도 물론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카카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이다라는 평가신데요. 최근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30배 수준에 이릅니다. 지금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해외 사례에서도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시다면 조금 좀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하가 내려오면 무조건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고 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지수대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워낙에 카뱅 이슈가 시장의 지배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F 인베스트먼트의 SK증권 인수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절차만을 남겨놓게 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SK증권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들어왔었다가 결국은 KF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SK그룹 자체가 뭐 10%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주주 행세를 계속해서 해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산분리법 때문에 결국은 매각의 절차로 밟아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향후에 KF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10%대의 지분을 인수한 다음에 뭐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분 한 30% 정도까지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KF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실제로 돈이 있을까? 뭐 대주주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우려가 섞이고 있고요. 또 지금 KF 인베스트먼트 쪽과 SK증권이 두 군데 회사를 지금 현재 또 나누어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연스럽게 두 개 합병이 되면서 좀 중견사로 조금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KF 쪽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KF 쪽에서는 사실은 좀 IB 쪽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증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테일 쪽에 대한 이런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SK증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해 갈 만한 데는 사실은 KF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합쳐가면 어떻게 보면 영역이 좀 틀리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 드렸던 모회사에 대한 이런 자금력 때문에 조금 이런 우려가 조금 낳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KF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같은 경우 1,2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같은 경우도 1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회사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는 거다. 새우가 계속해서 고래를 계속해서 잡아먹는 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섞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K증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는 M&A 이슈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M&A 이슈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이제는 이슈가 될 건 거의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번 증권사들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대형사들은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중견사들은 조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호전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우선은 종합지수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종합지수가 상승이 된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증권지수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자. 그렇지만 또 중견사보다는 어찌 보면 대형사 쪽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개장을 약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조언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자, 우선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외 변수, 그동안 좀 북핵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컸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변동성이 주로 하방으로 계속해서 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는 좀 안정적인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즉, 대외 변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 시장은 다시 한번 실적 우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로 다시 한번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이 되는 수 있는 저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다시 한번 IT나 은행 쪽 이쪽에 다시 한번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이 주는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시장은 긍정적인 시장 오늘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적극적인 매매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번호가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10에서 40, 충청 이남은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20에서 7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엔 큰 더위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단 6도가량 높겠지만 평년 기온인 30도 아래를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한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한낮엔 서울과 인천 2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과 속초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전주 30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다가 일요일 다시 강원도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